다시 지원한다고 하시면은 이거 어려운데.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공채를 준비하시는 승무원분들을 위해서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대한항공 공채 합격을 했었던 희정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승무원 준비생분들이라면 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승무원들의 정량적인 스펙이 있을까요? 제가 토익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익 같은 경우는 제가 붙으셨던 분들을 봤을 때 580에서 990점 만점,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는 2.8에서 4.5 만점. 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대부터 스카이까지 외국대학도 온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평균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희정쌤은 이미 합격을 하셨잖아요. 혹시 토익 점수나 전공 학점 점수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면접을 풀어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저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나왔어요. 여기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니까 당연히 쉽게 됐겠지 하시겠지만 저 학점이 2.9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수님들께서 이 점수로는 절대 못 간다. 근데 진짜 좀 낮은 편이긴 하네요. 많이 낮았죠. 혹시 토익은 있으신 건가요? 네, 토익도 있었죠. 토익은 대신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900점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량적인 스펙이 낮은 것 치고는 바로 한 번에 합격한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승무원 면접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대한항공 공채가 3년 만에 오픈하면서 전형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1차에서는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라는 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는 1차, 2차, 3차 면접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1차 때 면접이 동영상 제출로 대체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달라지지 않은 점은 1차 면접은 아무래도 이미지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제가 2017년도 공채를 봤었을 때는 정말 공통질문 2개 해주시고 끝났을 정도로 정말 면접이 금방 끝났었어요. 네. 아마 동영상을 제출하라는 의미도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딱 1분 만에 보여줘야 하잖아요. 희정쌤이라면 이번에 다시 지원한다고 하시면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척을 하지 않는 네.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해 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연기를 하면 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확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승무원이 될 자격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나답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상냥하고 친절한 버전의 나를 만들어서 제출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승무원 평가 기준이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대기업 같은 데 면접을 보러 다니면은 인성이나 직무에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승무원이라고 한다면 직무와 관련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혹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정말 많은 승무원 준비생들이 걱정하고 계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2차 면접, 그러니까 임원 면접 때 승무원 면접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컴플레인이 들어온 상황을 만들어 본다든지,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 핀 승객을 저 혼자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첫 번째 대답을 했는데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대답을 못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중요한 점은 정답을 말하는 대처 능력이 아니라 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얼굴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그냥 같아요. 밑바닥까지 약간 끌어내리는 느낌?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잠깐 들어봤을 때는 어차피 입사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실제로 집에 가는 동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서 대답을 하는 사람은 뽑고 못하는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게 아니라 무례한 승객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이 그래도 웃는구나 그거를 끝까지 확인하는 평정심을 네. 잃지 않는 거? 네, 그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 전공에 관한 공부를 더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표정 관리하는 법을 먼저 아니면 위기 대처 능력이나 그런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 그런 걸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준비할 때 스스로 계속 꼬리 질문을 하거나 저 스스로한테 압박을 하면서 그렇게 면접을 준비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승무원이랑 남승무원의 평가 기준이 다를까요? 제가 봤을 때 비행기를 타면은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남성분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 하나의 비행기, 그러니까 한 비행기에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실제로 보신 게 맞아요. 남승무원분들은 정말 비행에서 보기가 힘든데요. 네. 실제로 뽑히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합격했을 경우 훈련 받았던 반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반 30명 되는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이 남승무원이셨거든요. 그만큼 뽑힐 때도 조금 뽑는 것 같고 조금 뽑다 보니까 비행에서도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남승무원 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뭘 시켜도 바로바로 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왜냐면 비행기에 어쩌다가 남승무원이 타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치가 모든 여승무원들이 그 남승무원 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물건 같은 거 올려주는 거요? 네, 힘도 많이 쓰시고 맞아요. 제일 가장 맞아요. 힘든 일을 가장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키 큰 승무원들이 뽑히게 돼도 저희도 오버헤드빈 받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남승무원 분들이 타면 이제 보통 다 해주시고 근데 저도 실제로 부탁할 때 여승무원보다 그래도 남승무원에게 먼저 부탁하는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받아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남자분들이시라면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내가 바로 기꺼이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남자 사무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수더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승무원하고 남승무원은 그래도 이거는 갖춰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혹은 뭐 표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평가되는 요소일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기준들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상냥한 말씨, 공손한 태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친절한 싶어요. 태도? 네, 맞습니다. 정말 당연한 게 평가 기준인 것 같기는 네. 해요,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희정님이 승무원을 준비하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실제로 평가할 때도 수영 같은 부분도 보고 영어도 보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씩 다 준비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제 시험을 봤었거든요. 네. 제 시험을 볼 때 만났던 친구들이 그대로 최종 합격까지 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수영 같은 경우는 기회도 계속해서 많이 주고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혹시 몇 번 기회 주시나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을 다 같이 보고요. 거기서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다시 불러서 하루에 통과를 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럼 그냥 합격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수영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는 것 없는 것 같다.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토익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합격했었던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전 영어 면접을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네. 영어 면접을 봤을 때 면접실에서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재밌게 대화를 하고 나왔다. 이런 영어도 느낌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네, 맞아요. 영어 면접 진짜. 같은 경우는 또 1대1로 진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영어 면접을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더 좋았던 점은 한국어로 면접을 보면 서서 이렇게 면접을 네네네. 보잖아요. 네, 앉아서 보셨어요? 네, 앉아서 이렇게 보거든요, 방에서. 그러니까 확 마음도 편해졌었고 1대1로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할 기회도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건 꼼수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맞네요. 네, 그런 스킬을 사용해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잘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 영어 면접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10분 이러면은 그 10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이 정도면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을 확인했다 싶으실 때 그 면접관 분께서 중지를 하고 이제 기내 방송문 읽는 걸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승무원을 준비했었던 과정을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사실 면접 준비를 가장 열심히 했었을 때는 고등학생 때였어요. 네네. 제가 아무래도 항공과 준비를 했었으니까 학원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학원을 다녔죠. 네. 근데 정말 제가 스킬이 많이 향상됐다 싶었을 때는 사실 모의 면접을 제가 주최해서 했었을 때가 가장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의 면접을 어떻게 했었냐 말씀을 드려보자면 친구분들을 일단 4명이나 5명 정도 모으는 거예요.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모아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면접관 역할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정말 실제로 면접 보듯이 네. 블라우스에 뭐 치마에 다 착용하고 머리도 다 하고 한 상태로 모의 면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 같은 거는 그러면은 본인들끼리 이제 다 준비를 해와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내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모의 면접을 할 때 좀 별로였던 친구였을 것 같아요. 어땠냐면 저는 일단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꼭 외워와야 되는 상태에서 네. 모의 면접을 진행했었어요. 만약에 못 외운 친구가 있었으면 안 껴줬어요? 안 껴줬던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이니까 네.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랑 자기소개서는 준비가 된 친구들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서로 면접관 역할이 돼서 질문을 하나씩 하게 되잖아요. 네. 전 그 질문지를 넘기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뽑기를 만들어서 면접관인 친구가 3개 정도 뽑아서 그냥 그거를 질문을 하게. 랜덤으로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시간에 고민하는 그 시간도 줄여서 그쵸. 저희가 한마디라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좀 약간 세게 제이 느낌인데요. 네, 제이처럼 했었죠. MBTI였다면 혹시 그러면은 그렇게 모의 면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아무래도 말할 기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엄청 많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뽑기에서는 제가 분명 준비하지 못한 질문도 당연히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제가 모든 질문을 준비해서 외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대답하는 능력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궁금한 거는 같이 오신 분들이랑 피드백을 어떻게 주고받았나요? 그냥 이렇게 팩폭하듯이 했는지 아니면은 쪽지 같은 걸로 미리 뭐 준비를 했다든지 그런 거를 의견을 좀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인데 맞아요. 네, 실제로 어떻게 모의 면접에서는 피드백을 주고받으셨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친구들끼리 그렇게 모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로를 맞아요. 경쟁자라고 의식해서 피드백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끼리 우리 서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그냥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서로 잘 되자는 의미로 진짜 100% 피드백 다 해주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혼자서 동영상을 찍어서 집에 가서 확인해서 제 스스로 저한테 피드백하는 방법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가지를 사용을 했었던 거죠. 저도 실제로 모의 면접 같은 거를 친구들이랑 한 적도 있지만 혼자 영상을 찍고선 그거를 녹화를 하고서는 혼자 피드백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면접에서